안녕하세요, MG이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언니 집에서 아닌 제 집에서 혼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앞전에 저희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고민을 해본 결과 첫 증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약간 후유증 같이 남아서 일단 걸음걸이가 좀 안 좋아져서 걷는 모습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불편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원래 미용을 16살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1월까지 미용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증상이 나타난 거는 지금부터 5년, 6년 전에 미용실에서 근무를 할 때였는데, 가위를 자꾸 떨어뜨리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구두를 신고 높은 거를 신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복시가 생겨서 이게 손님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는데 겹쳐서 보이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 제 손을 따르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빗도 떨어뜨리고 드라이기를 날리는 경우까지 생겨서 결국에는 아,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 생각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저도 머리 쪽에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찮게 손님 중에 한 분이 너 눈이 좀 이상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셀카를 찍었는데 눈이 사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좀 유명하다라고 하는 안과를 갔거든요. 안과를 갔는데 원래 보던 선생님이 이제 안 계셔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총 원장님께 보게 됐거든요. 그 원장님이 보게 돼서 이제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보시더니 이거 그냥 사시가 아니라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진료 의뢰서를 써주셔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교수님 예약을 하려면 또 몇 달을 기다리게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전공의 선생님한테 그냥 진료를 보게 됐는데, 교수님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돼서 바로 얼떨결에 하이패스로 교수님한테 하이패스 진료를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중증근무력증이 의심이 됩니다. 정확한 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로 저는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왔죠. 나와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복도가 되게 긴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정말 세상 다 산 것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경과를 갔는데 저는 사실 인생이 달린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되게 많은데, 담당 교수님은 턱을 괴고 하품을 하시면서 진료를 보시는데 솔직하게 정내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거기에서. 그래서 그 길로 진료 기록 사본을 다 복사를 해서 서울에 유명하다는 선생님한테로 찾아갔었죠. 갔는데 보자마자 이제 너는 근무력증이 맞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서울을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갔었어요. 근데 사실 그 선생님하고도 저하고는
좀 잘 안 맞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기차에서도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좋은 기억은 사실 없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선생님을 욕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만의 치료 방법이니까.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명이라고 소문나 계시는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 가자마자 스테로이드 8알을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힘이 들었고, 사실 제일 속이 상했었던 건 저는 너무 힘이 드는데 그 선생님은 저보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저 같은 케이스가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로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메르스가 전국민적인 사건으로 터졌죠. 그래서 대구로 옮기게 되었고, 지금은 퇴임을 하셨는, 저한테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시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선생님인데, 개인 병원을 하고 계시고, 임정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비도 잘 넘겼고 그때그때 대처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지냈고 정말 잘 살았어요. 정말. 중간중간에 고비는 당연히 있었죠. 그러고 나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다른 사람보다 심하고 너무 빨리 나타나서 교수님이 스테로이드를 빨리 줄이자.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투약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른도라는 거를 8알을 처음에 먹다가 천천히 줄이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랍이라는 약을 처음에 먹기 시작을 했어요. 3알을 복용을 하고 했는데, 프로그랍도 유당을 조금 함량을 하고 있어서 설사를 해요. 그리고 머리가 좀 빠져요. 탈모를 유발을 하고 복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용량을 줄였다가 적응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약을 늘렸는데, 무균성 뇌수막염이라고 또 이제 부작용을 했거든요. 그때 2차적인 합병증이 와서 지금 만성 폐토통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고, 신경통처럼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후유증 아닌 후유증처럼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프로그랍도 늘리고 그걸로 안 돼서 마이랩트라는 또 면역 억제제를 추가를 해서 3가지의 면역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면역 억제제 내성이 되게 빨리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원인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교수님도 조금 특이 케이스인 것 같다. 그래서 고생을 엄청 했고, 교수님이 퇴임을 하시게 되는 바람에 따라서 갔죠. 그러다가 작년 초 급격하게 몸이 나빠지면서 지금 제 담당 주치 선생님이신 동산병원의 석흥렬 교수님이라고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스테로이드 오래 복용을 하다 보니까 혈관이 너무 없어져서, 저는 이제 아이빈글로불린이라는 이제 혈청을 맞으려면 중심정맥으로밖에 못 맞아요. 그래서 C라인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여기 쇄골동맥 쪽이나 목에 있는 큰 중심정맥을 잡는데, 중심정맥으로 이제 시술을 해요. 근데 그마저도 이젠 숨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최대 19번 찔려본 적이 있어요. 정말 눈물 콧물 달고 빌었죠.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목에다가 하고, 지금은 목에 흉터까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글로불린도 맞으면 맞을수록 그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4개월가량을 더 거의 뭐 정상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2달, 그 다음에는 1달, 그 다음에 2주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보험이 안 되는 시에는 2주다가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3,4-DAP라는 약을 먹게 되었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램버트니튼 근무력증이라는 소세포 폐암을 동반하는 근무력증이 있어요. 그 한우분들이 먹는 약인데 간혹 가다가 일반 중증 근무력증 한우분들한테도 약효가 듣는다 그래서 약을 구해가지고 먹게 되었는데 약효가 있어요. 근데 한 2달 먹었나? 2달? 3달 만에 약효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것도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이 약이 대체가 되면서 FDA 계약 체결이 되면서 약 100알에 3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어찌 보면 천만다행인 거고 어찌 보면은 기뻐야 하나 슬퍼야 하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이도저도 안 되면 리투시맙이라는 항암 치료가 있어요, 저희들이. 근데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죠. 제가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냥 빌었어요. 교수님, 나 죽어도 좋으니까 사랑구실 한 번만 하고 죽게 해주면 안 돼요. 사랑구실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날. 아마 지금 우리 석 교수님 원래 좀 마르셨는데 뼈만 남기게 만든 범인이 저일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서울을 좀 다녀와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몇 군데 병원을 놓고 고민을 좀 하다가 고대 안암병원의 신경과를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제 병명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비특이성 자가면역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자가면역성 중증 근무력증은 맞아요. 근데 비특이성이라고 일반 중증 근무력증과는 다른 약에 대한 약제 내성이 빠르고 약이 잘 듣지 않고 스테로이드도 잘 듣지 않고 고단위에서만 반응을 하는 비특이성 케이스인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 있는 케이스래요. 그래서 항암 치료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치료 방법을 지금 현재는 하기는 위험하니까 지금 너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석 교수님한테 가서 치료를 해라. 도와주겠다. 거기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대구를 내려와서 지금 항암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2차까지는 했고요. 총 6번을 해야 되는데 1월 28일에 3차를 맞으러 들어가요. 사실 처음에는 모르고 가서 겁이 났고 두 번째는 아니까 또 겁이 나요. 세 번째는 또 더 아니까 겁이 나요. 이게 처음에 1차 했을 때는 잤어요. 거의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계속 잤는데 두 번째는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냉장고 문만 열면 구역질이 너무 나서. 그리고 설사도 너무 많이 하고 어지럽고 힘도 없고 식욕도 없고 그게 한 열흘 정도 유지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리투시맙이라는 비싼 약은 이제 식약처에서 거절이 되는 바람에 못 맞게 됐고 저는 사이독산, 엔톡산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 항암제를 맞고 있어요. 도성 항암제예요. 주사 맞는 시간은 전처치하고 이제 마지막 해독제까지 다 맞게 되면 8시간 정도인데 피검사하고 소변검사하고 중간중간에 결과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거의 한 12시간? 그래서 14시간 정도 걸려요.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거죠. 아침 8시에 들어가서 2차 때는 저녁에 밤 12시에 나왔어요. 주사 맞는 거는 사실 힘든 건 없는데 그 다음날부터가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니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8월, 9월, 10월 정도는 거동을 못했어요. 집에서는 기어다녔고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워커라고 보조기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워커를 짚고 다녔고 그 워커를 떼고 나서는 재활 치료할 때 이제 스틱을 짚고 다녔어요. 보조기 스틱을.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발목이 내측 근육을 잡아당겨주는 근육에 힘이 빠져서
다리를 절어요, 걸을 때. 그리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걷는 거를 보면 저 사람 중풍 같은 뇌경색이 왔는 환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건도 좀 많이 떨어뜨리고 연필 같은 걸 이렇게 쓰면은 오랜 시간을 못 잡아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글씨가 완전 개발자발 날라다녀요. 그리고 저는 그 외의 부작용으로 눈에 녹내장이 왔고요. 왼쪽 눈은 지금 안경을 벗으면은 0.015인가? 교정 시력이 0.2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시야 가금 절반 정도가 왼쪽 눈은 가려진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지금은 합병증으로는 녹내장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부신 내하수체 호르몬이 좀 분비가 일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기전으로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그리고 갑상선 환자들 중에서 중증근무력증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중증근무력증 있는 분들 중에서 갑상선이 동반된 환자분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갑상선 기능 저하예요. 지금은. 원래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조금 웃긴 게 갑상선 수치 중에서 T3 프리티포, TSH라는 수치 세 가지를 보는데 T3 프리티포가 상승을 하면 TSH 수치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저하기 때문에 T3 프리티포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TSH는 올라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근데 이게 같이 떨어져요. 같이 오르고. 그래서 조금 약 조절에 처음에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갑상선 염도 있었고 갑상선 중독증 증상도 나타났었고, 근데 지금은 또 다행히 안정이 돼서 되게 괜찮아졌고, 또 칼륨 수치가 전 좀 조절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칼륨 수치가 떨어지면 또 팔다리 힘이 또 같이 또 빠져요. 그때는 오렌지 주스, 바나나 지겹도록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칼륨을 직접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칼륨은 혈관에 혈관통이 나타나요. 그 칼륨이 따가워요, 되게.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싫어요. 그 칼륨 맞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저는 천식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자가 면역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리고 메니에르라고 귀 안에 림프관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귀 안에 물이 같이 차요. 그래서 꽉 차면 이게 이석증처럼 빙빙빙빙 돌고 귀에 충만감도 들고 귀에서 소리도 나요. 이명처럼 삐 뭐 이런 소리, 기계음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오버가 돼버리면 이제 온 세상이 돌죠. 그래서 이뇨제를 먹어서 그 림프관에 물이 안 차도록 배출을 시키는 약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거를 물어봐요. 예전부터 몸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아니요. 저는 감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2011년에 밤낭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담낭 절제술을 한번 했고요. 그때 당시에 갑상선이 왔는 걸 알았어요. 피검사를 했을 때. 그 후로는 잘 지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이 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산정특례를 5년에 한 번씩 등록을 하거든요. 올해 저는 재등록 기간이에요. 올해 5월인가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정특례를 재등록을 하고 나면 또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증근무력증에 진단을 받을 때 하는 검사는 근전도 검사, 피검사, 그리고 가슴 흉선 CT 검사, 그리고 네오그스티민 반응 검사. 보통 이 정도로 검사를 해요. 근데 저같이 흉선도 문제가 없고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상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승모근하고 회전근, 저는 이쪽으로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 사람인 경우도 쉽게 나타난대요.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근데 전신형이에요. 저는 다 나타나요, 증상은. 그리고 네오그스티민 반응에서 처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병은 의사의 임상적인 소견과 임상적인 진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병은 저 병은 또 돌아서 진단 못 받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아닌데. 그리고 보톡스를 요즘에는 스모근 보톡스,
종아리에도 많이 맞으시고 어깨에도 맞으시고 하시죠. 그 부작용이 저희 중증 근무력증하고 되게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지나면은 증상이 소실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것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오해받으셔가지고 산정특례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저는. 그런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산정특례는 한 번 등록하면 5년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은 계속 또 약을 타셔야 돼요.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본인 건강의료보험에서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차후에 일반 개인적인 보험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보험 지원되는 게 중증 근무력증 끝이에요. G70.0이에요. 저희 질병 코드가. 근데 이게 거기만 들어가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빈 글로불린, 그 글로불린 혈당 교환 이런 거는 사실상 보험 적용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슨 검사 하고 이 검사를 하기 전에 뭐를 해서 이거에 뭐 반응이 없어야 되고 이거를 뭐 없어야 되고 그거 하다 그 과정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완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비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진짜 저 같은 경우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여기 갈고리 돌기라고 여기 턱뼈가 있어요. 저 여기 뼈가 부서졌었어요, 얼마 전에. 넘어지면서 턱뼈를 여기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이게 밀려서 옆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부러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 이만큼 돼 있었어요. 지나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계단에서 절을 2번 연속으로 하는 바람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발목에 골막이라고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것도 터져버렸어요. 그게 양발이 다 없어요, 지금. 사실상 불쌍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쳐서 넣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거랑 그거랑 무관하잖아요. 이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해요. 네. 막상 병원에 들어가면 저는 사보험이 없어요. 입원 딱 하는 순간 병원비가 사실 겁이 나요. 아, 얼마나 나오려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사실 입원을 많이 했어요. 폐렴도 했고 PCP라는 폐포자충 폐렴이라고 있는데 최저의 면역으로 떨어졌을 때 오는 폐렴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호흡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폐렴이래요.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었어요. 객담 색깔이 형광색이에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가래를 뱉어내니까 각혈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앉아서 자야 돼요. 눕지를 못해요. 누우면 가래가 올라오고 누우면 가래가 올라오고 누우면 가래가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욕탕이 생겼더라고요. 너무 앉아있어서 그 꼬리뼈 쪽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몸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욕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욕창 치료 받으러 다녔고 그거 나니까 욕창 치료는 빨리 아물었었어요. 거의 그때 근 2달 가까이를 제가 걷지도 못하고 생활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사실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살면 뭐하지?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왜 하필 나지? 구독 중인 환우분 한 분이 계세요. 암 환자분이신데 그분 하시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리셨던 건데 왜 나지? 왜 하필 나지? 라는 그 멘트가 제가 되게 이해가 돼서 댓글에 달았었어요. 맞아요. 왜 나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원망도 했고요. 내 과거사까지 뒤집어 보면서 후회도 했고요. 화도 냈고요. 내 탓도 해보고 남 탓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해준 말 한마디에 답이 났어요. 친구처럼 어르고 달래고 함께 살아가라. 어쩔 수가 없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약이 없으니까 그냥 친구처럼 나빠지면 나빠졌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컨디션이 나빠졌네. 지금도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얘 눈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눈동자가 지금 약간 아직은 남아있어요. 사십기가 한쪽은 살짝 올라가 있고, 화면에 따라서 조금 제가 보는 방향을 일부러 조금 티 덜 나게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예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실 사람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이 병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병이 뭐지? 라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브이로그에서는 아마 제가 걷는 모습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뒷모습이. 사실은 앞전에 업데이트했던 올리브땡에 음성이 사실 들어가 있었는데 무음으로 처리를 해버렸는 게, 노래를 깔아버렸던 게 제가 신발 끄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질질질질질질 막 끄는 소리가 절반 이상이 신발 끄는 소리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들어도. 그래서 사실은 무음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노래로 제하고 자막으로 해버렸는데, 솔직히 저도 예쁜 구두 신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고. 아니죠, 못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사실 제 손으로 밥 해먹고 제 손으로 씻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여자 다리 저러, 저 여자 좀 어디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시선은 있겠지만 저는 만족하고 삽니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마음밖에 없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지금 교수님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수님한테 가서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짜증도 내고 많이 했어요. 그걸 다 받아주고 달래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아지는 모습들 보면서 자기 일처럼 더 기뻐해 주시는 거 보며 감사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혹시나 근무력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오니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근무력증에 대한 블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때까지 중증 근무력증의 MG희야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 아시죠? 안녕.